세 개의 기호를 일렬로 나열한 신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 기호가 요렇게 같이 이거 순서대로 이호에서 나오면 신호로 사용하지 않을 때 세 기호만을 6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기 중복이란 말은 없죠, 일단. 근데 문제 읽어보다 보면 중복에 대한 의미가 분명 있을 거야. 기호가 3개밖에 없는데 6개를 사용하라는 소리는 중복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호들도 너희들이 보다 보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얘를 기호를 다시 기호화 시킵니다. 1, 2, 3이라고 놓을게요.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알겠니? 이런 게 이제 문제 푸는 센스야. 1, 2, 3 쭉 읽다 보면 이제 1, 2, 3 순서대로 서로 이웃하여 나오면 신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총 6개인데 기호가 1, 2, 3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지? 1, 2, 3 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럼 우리는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게 쉽냐 생각을 해야죠. 사용한다가 쉽겠지. 사용한다가 쉽으니까 사용하는 개수를 구하면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겠지. 자, 1, 2, 3은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어?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몇 가지 이해되시죠? 총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몇 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 3가지씩 들어오겠지. 다시 말해서 4 곱하기 3의 세제곱 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해봐야겠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했단 소리지. 그리고 빈 공간에는 지금 1, 2, 3을 다 썼다 이 말이 되겠죠. 됐지? 근데 이 모습하고 이 모습이 여기에 1, 2, 3이 들어가고 여기에 1, 2, 3이 들어가면 똑같은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중복이 있다 이거지. 세는데 중복이 있으니까 이놈을 하나를 빼주고 우리는 전체에서 다시 얘를 빼주겠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중복적인 생각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됐어요? 다음 93번. 좀 올드한 문제인데 포크 댄스를 너희들이 모를 수가 있어. 요즘도 하나 안 하는데 예전에는 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 운동장에다 줄을 2줄 세워가지고 서로 옆에 사람하고 손잡고 춤을 췄어. 이게 포크 댄스야. 됐어? 룰이 어떤 룰이냐면 바로 옆 사람하고 손잡고 2명이 짝을 지은다 이 소리야. 2명이 짝을 지는데 2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짝을 지었어. 이렇게 짝을 지으면 얘는 짝 지을 사람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짝지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짝을 지었다는 소리지 지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은 항상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얘를 단순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야. 문제의 종류는 다르지만 얘와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편한 조건으로 문제를 바꾸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지웠어. 이렇게 지웠어. 지우더라도 상황은 똑같죠. 이거나 똑같이 보여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했단 소리야? 지금 2명, 1명, 2명 이렇게 했단 소리죠.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10명을 1명, 2명으로 짝을 지었다 이거지. 그래서 1하고 2만 가지고 10을 만들어라 이런 문제와 똑같습니다. 1 또는 2를 사용해서 10을 만들어라는 문제와 똑같아. 알겠죠? 그러면 1만 있는 거 2 하나 1 8개, 2 2개 6개, 3개 4개, 4개 1개, 5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거야? 얘를 나열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2라고 1이라고 1, 1이 같냐 다르냐 이 말이겠죠.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지. 그러지?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다 풀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 명만 있었어. 한 명 한 명. 몇 가지입니까? 한 명 한 명.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한 명 한 명만 있을 때는 한 가지. 이렇게 있으면 몇 가지가 나올까요? 어떻게 세 가지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두 가지지? FE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되겠지. F4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되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규칙이 있다 없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외워주면 돼. 그 다음은 지금 현재 규칙이 뭐냐면 수가 1, 2, 3, 5로 갑니다. 1, 2, 3까지는 안 보여. 1, 2, 3, 5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우리는 좀 확신이 되는 거야? 8이 나오면 확신이 됩니다.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 피보나치라 하는 경우도 피보나치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되겠어요.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이 있어. 여기에 뭐가 있어? 한 명 또는 두 명으로 짝을 지었죠? 한 명 또는 두 명으로 짝을 지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뭐냐? 자, 처음에 선생님이 풀어줬던 내용이 지금 풀이가 맞습니다. 1111, 111, 112편에 112가 2 하나 넣고 1 8개, 2 2개, 1 6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열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풀이 자체는. 근데 문제를 이 피보나치 수열임을 알면 문제가 쉽게 풀릴 거라는 거지. 자, 이 문제가 똑같은 건 뭐냐면 바구니에 공이 10개가 들어있어요. 이 바구니에서 이 바구니로 옮겨 담습니다. 전부를. 근데 몇 개? 옮길 때 몇 개를 옮기냐면 내 손이 두 개니까 하나, 한 개 또는 두 개로 해서 옮겨 담습니다. 한 개 또는 두 개를 옮겨 담아. 그 방법의 수입니다. 됐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단이 이렇게 10계단이 있어요. 열 계단이 있는데 어째 내 발 사이즈가 두 칸 사이즈밖에 안 돼. 그러다 보면 한 칸씩 움직여서 가는 방법이 있고 두 칸씩 움직여서 가는 방법이 있겠지. 한 칸, 두 칸 섞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여튼간에 1 또는 2를 가지고 10이라는 수를 만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한 칸 또는 두 칸 올라가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입니다. 공통적인 좀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벌써 번듯한 느낌이라고 하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주의사항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피보나치 수는 1, 2, 3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2, 3, 5, 8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냐면 1, 1, 2, 3, 5로 갈 수도 있습니다. 1, 1, 2, 3, 5 그 전수를 쓰면 0부터도 가능은 하겠죠. 0, 1, 1 여기에 시작점은 문제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여기 아니면 여기야. 이게 보통입니다. 이게 보통은 1, 2, 3, 5로 가든지 1, 1, 2, 3으로 간다.
요게 제일 많은 케이스고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1, 2, 3이 나왔다면 그 다음 수 5가 나오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 푸는데 되겠다 이거지. 자, 다시 말해서 이러한 류의 문제가 있죠. 이러한 류의 문제는 현재 10명이지. 10명이 내가 사이즈가 너무 많아. 수가 많아. 그럼 내가 규칙을 찾기 위해서 얘를 줄여나갑니다. 줄여. 나는 3명만 갖고 해봐. 3명. 그리고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왜 10명 다 하려면 이걸 일일이 다 쓰려면 힘들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럼 얘를 어떤 이론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몇 명만 갖고 해본다? 3명만 갖고 한번 만들어보고 이게 완성이 되면 4명도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1명부터 한 것이 1명이 제일 쉬워. 하지만 1명, 2명은 너희들이 규칙을 찾기가 힘들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으면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1명씩 넣을 때마다 어떠한 수적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작은 수부터 하다 보면 이 수의 특징을 갖고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수열적인 생각이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류를 풀 때 그러한 방법을 써봐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다음 5번 자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다음 조건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일렬로 나열을 만들 수 있는 모든 5자리 자연수의 개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나열해서 만든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각각의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 홀수는 1, 3, 5라는 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다면 한 번만 쓸 거야.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다면 2번씩 쓴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예, 총 가지수는 몇 가지가 나오고요. 총 수는 사실 5개만 고르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은 짝수는 2번씩 선택을 할 거고 선택한다면 2번. 홀수는 한 번만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몇 자리? 5자리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수는 짝, 홀, 이 방법이 있고 짝, 홀 이 방법이 있겠네. 홀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얘를 나열을 하겠다 이거지. 선택하고 나열하겠다. 첫 번째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짝수 2개를 고르고 홀수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나열할 거야. 이러한 케이스는 이러한 케이스지. 2, 4, 4, 5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지금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나열을 한다. 나열은 5팩, 2팩, 2팩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야? 3개 중에 하나 골라주고 홀수 3개 중에 3개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열을 할 거야. 5팩, 2팩.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러한 조합을 찾고 문제를 푼다. 대부분 경우의 수 문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우 생각하고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열한다가 대부분의 스타일 문제야. 뭐라고요? 근데 홀수 한 번만 선택한다고. 1, 3, 5. 1, 3, 5 하나씩 선택하니까 다 선택해야겠지. 3, 4, 3 그냥 쓴 거야. 3, 4, 3은 1이잖아. 이해되시죠? 다음 96번.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 S, Y는 순서상 X, Y는 정수, 격자점에 대한 얘기고 S에 속하는 점에서 S에 속하는 점, 정수점에서 정수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얘를 점프를 합니다. P에서 한 번 점프로 Q로 이동할 때 선분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야. 점프 한 번 할 때마다 옆에 근처에 있는 점으로 이동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0에서 3,0으로 6번 점프해서 이동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
마이너스 3에서 6으로 가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면 몇 번 가는 거야? 6번에 가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룰은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3이라는 수에서 3까지 무조건 몇 번 가야 돼? 오른쪽으로 한 번은 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이지. 오른쪽으로는 가야 돼. 근데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반드시 갈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길이 있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3에 도착해야지. 결론적으로. 옆으로 이동한 것은 관계가 없어. 근데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밑으로 한 번은 내려와야 돼. 이게 룰입니다. 위로 한 번 가면 밑으로는 무조건 한 번 나와야 돼. 밑으로 한 번 가면 위로 한 번은 가야 돼. 순서는 올라가는 게 먼저야 내려가는 게 먼저야? 상관없네. 그럼 그건 나열할 수 있을 거고 우리는 케이스가 지금 어떠한 케이스가 있을 거냐면 반드시 가는 것이 있을 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드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드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총 4가지 케이스가 있겠네요. 순서는 관계가 없죠. 나열할 거니까 똑같은 모양만 중복이 발생하겠다. 그래서 얘는 한 가지 방법이 없고 얘는 몇 가지야? 6팩 4팩인가요? 반드시 가는 게 4개. 그 다음에는 6팩 2팩 2팩 얘는 6팩 3팩 좀 전에 풀었던 문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경우 찾고 조합 찾고 그 다음에 걔를 나열시켰다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스타일 문제예요. 알겠죠? 7번 이건 수업 저번 시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오른쪽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로 이동할 때 P에서는 위쪽으로 이동하거나 Q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 문장이 선생님은 좀 이상하다겠지?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데 P에서는 위쪽으로 이동하거나 Q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뭐가 이상하다냐면 P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잘 모른다 이거지. 알았어요? P에서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사실 아마 답이 형태가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P에서는 위쪽으로 이동해야 돼 무조건. 일단 Q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 근데 두 개 건하로 붙어 있지. P에서는 위쪽으로 가야 돼. Q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게 건하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적어도 하나는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문장이 없었다. 이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P에서는 위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를 가는데 P에서는 위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에는 P를 거쳤는지 P를 거칠 때는 위로 가는데 P를 안 거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선생님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이해를 합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 이 문제에서 P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P를 거친다면 위로 가라. P를 안 거친 거는 얘기 안 했다는 것은 그거는 경우의 수로 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알겠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선생님은 그나마 힌트가 되는 것은 건하에 대해가 힌트가 될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라고?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 A에서 P를 거치고 Q를 거치고 B로 가는 경우를 셀 거다 이거지. 됐습니까? 선생님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자, P를 거쳤다는 말은 있는데 Q를 거쳤다는 말은 있어 없어? 자, A, P, B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Q가 거쳤던 소리야 안 거쳤던 소리야?
A, P, B라는 말은 Q를 거쳤다는 소리야, 안 거쳤다는 소리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줘야 돼. 나는 A, P, B만 보고 볼 거니까. 그럼 여기 안에는 뭐야? P로 거친 경우도 있고 안 거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얘는 P를 거친 것도 있고 안 거친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두 개에는 A, P, Q, B가 중복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엄마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A, P, B로 갔다. A, P, B로 가는데 A, P, B로 가는 방법은 A에서 P로 갑니다. 그리고 P에서는 무조건 위로 가니까 이 점에서는 이 위쪽으로 무조건 가야겠죠. 다시 말해서 이 점 갔다가 1이 갔다가 여기서 다시 시작이야.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1이 갈 거야. 그럼 이 그림만 보겠죠. 이 그림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야? 요 두 지점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야. 여기에서 1이 가는 방법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이 겹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첫 번째 계산을 하면 A에서 P로 가는 게 세 가지. 이 정도는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3C1 하나, 두 개, 한 개, 3C1. 자, 이 지점에서 다시 1이 갑니다. 1이 갔다가 1이 가는 경우는 얼마입니까? 2 곱하기 얘는 뭐야? 5C 바로 보이니? 여기서 여기 5C 보여? 이 정도 보이면 고1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 왜? 이건 기본 문제가 많이 나올 거니까. 5C 보이니? 그러면 얘에다가 2 곱하기 5C2 더하기 이 지점 갑니다. 여기 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가지. 첫 번째 케이스가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A에서 Q로 갔다 B로 갑니다. A에서 일단 Q로 가야겠죠. A에서 Q로 간다는 말은 그림이 어떤 그림만 있어? 요 그림만 있지? 요 그림만 있지? 그러면 다시 마찬가지로 요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자, 그림 A에서 Q로 간다는 말은 그림이 이것만 있어. 그림 이것만 있어. 라인을 그었어. 이 지점에 대한 얘기죠. 이 지점 가는 경우는 뭐야? 63 곱하기 2. 이 지점 가는 경우는 62 곱하기 1. 보이니? 63은 얼마? 20. 여기까지가 뭐로 간 거야? Q로 간 거야. Q로 갔어. Q에서는 어디로 갈 거야? 무조건 오른쪽으로 빠지겠지. 그래서 끝났네. 곱하기 1밖에 없네요. 그럼 APQ는 이제는 A에서 P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 지점에서 1이 간다고요. 바로 세볼게요. 여기서 이기 걸러면서 두 가지, 한 가지, 5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1이 가는 건 5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갔네요. 그래서 일단은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1번, 2번 더해서 3번을 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8번 98번. 자, A, B, C 세 나라에서 각각 대표 3명을 뽑아서 총 9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회의를 합니다. 총 9명이 세 나라 9명 3명씩 A, B 두 나라의 대표들만 자국의 대표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 그럼 잠깐 멈췄어요. 좀 이상한 말이 있어서 그래. 다시 총 9명이 있는데 3명씩 자국의 나라 팀이야. 거기까지 이해됐죠? A, B 두 나라의 대표들만 자국의 대표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야. 요 단어가 좀 헷갈립니다. 자, 일단은 3명이잖아. 3명이라는 말은 3명에 대한 이웃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3명 모두 이웃이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고, 의미상으로는 AB 두 나라의 대표들만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일단 3명이 이웃된다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요거는 문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A 나라는 3명이 붙어서 다닐 거고, B 나라도 3명이 붙어서 다닐 거야.
그러면 C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붙으면 안 된다는 말이 지금 만에서 있냐 없냐야 지금. A, B 두 나라의 대표들만 자국의 대표끼리 이웃하에 앉는 경우야. 자,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명에 대한 이웃은 세 명이 붙을 수 있고 두 명, 한 명이 떨어져서 붙을 수가 있어. 그럼 두 명, 한 명은 이웃 한 거야, 안 한 거야? 좀 애매하다는 거야, 이게. 이해됩니까, 지금? 이 문장의 느낌상은 세 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긴 해. 왜냐면 이 문장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주는 거지. 그러지? 근데 A, B 두 나라의 대표들만 이웃한다는 말이 있어. 이 만이 C 나라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있냐 없냐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만이 없으면. 자, 만을 지우고 읽으면 A, B 두 나라의 대표들이 자국의 대표들끼리 이웃하게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C 나라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말이겠죠. 이 만을 지워서 읽어보면 아 그러면 이 만의 의미는 C 나라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 조금 요거 말도 좀 이상한 것이 세 명 중에 두 명이 이웃하면 이웃한 거라고 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이야. 됐습니까? 세 명 모두란 말이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 명 모두. A, B 두 나라의 대표들 세 명 모두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붙어 있고 그런 많이 해석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원순열에 대한 개념이고 원했다가 A 나라는 A 나라 붙어 다니지. 그리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 고정을 시킬 거야. 어디다 고정시킬 거야? 내 맘대로 A 나라를 고정을 시킬 거야. 자 이게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총 9자리 중에 특별한 세 자리, 특별하진 않지만 이 세 자리를 고정시킨 거야. 위치적으로 정확하게 안 움직이게. 그리고 그럼 B 나라가 지금 세 자리가 이렇게 붙었겠죠. B 나라가 이렇게 붙었고 C 나라는 지금 하나, 둘, 세 자리가 있는 거죠. 자, 얘는 뭐라고? 고정. 나머지 네 자리는 이제 네 자리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일단은 나중에 인원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할 거야. 됐지? 자, 일단은 하나, 둘, 셋, 넷이네요. 그럼 어떻게 몇 가지야? 자, 얘를 4로 쓸 거냐 4팩으로 쓸 거냐 좀 다른 의미입니다. 4를 쓸 거냐 4팩으로 쓸 거냐 좀 다른 말이야. 4를 쓴다는 소리는 모양을 찾는다는 소리야. 한, 셋, 한. 한, 셋, 하나. 요런 모양을 찾는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4팩을 썼다는 소리는 뭔 말이야? 4팩을 썼다는 소리는 얘랑 다 다르다는 소리야. 어떤 걸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됐어요? 선생님 4만 한번 써볼게요. 4 빼기 1 해줘야 되나요? 4는 뭔 말이야? 이렇게 생긴 모양이 몇 가지? 4가지. 한 가지는 이렇게 이웃. 한 가지 뺐나요? 얘랑 자리 바꾸면 또 어떻게 돼? 뭔 말이야 지금? 한, 셋, 한 이게 있을 수 있고 한, 셋,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셋, 한은 안 된다고 한, 셋도 안 된다고. 그럼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소리네요. 셋, 하나는 안 된다고. 그렇지? 한, 셋도 안 된다는 소리야.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이해되죠, 이제? 그러면 일단 다 자리를 앉았으니까 거기에 나라의 어떤 자성만 배치를 시켜준 거야.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 3팩이 몇 번 있어? 3번 있어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나는 팩을 중간에 끼워서 문제 풀어도 관계없어.
얘를 풀 때. 다시 요놈이 좀 헷갈렸던 거야. 요놈 때문에 쌤이 요놈을 먼저 설명해 준 거야. 요놈만 해결하면 나머지 방법은 상관이 없어. 됐지? 어? 그래서 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지? 그럼 얘를 나열하면 어떻게 돼? 사팩이 되겠지. 사팩 중에 몇 번을 제거해야 되지? 12번? 사팩이면 12번 제거해. 왜 12번이지 근데? 자, 결론적으로 숫자를 갖고 놀면 안 돼. 내용을 갖고 놀아야 돼. 이게 사팩을 써버리면 하나, 둘, 셋, 넷을 사팩을 써버리면 자, 이렇게 생긴 놈은 안 돼. 이렇게 생긴 놈 안 돼. 이 몇 가지야? 3팩이야. 이게 3팩. 이렇게 생긴 놈 안 된다고. 이게 3팩이야. 이렇게 생긴 놈 안 돼. 이게 3팩이야. 그래서 몇 가지 빼줘야 돼? 3팩 12가지를 빼줘야 된다고. 그 계산보다는 요 계산이 편할 거라는 거지. 그러지? 이 부분에서 이 만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고 그래서 풀면 그래도 좀 풀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죠? 다음 103번 저번에 그 잠깐 알려준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헷갈려가지고 이런 씨. 오늘 교습자 많아 안 되는데 너희들이 웬만하면 개념할 때는 지금 확률의 개념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차이가 심합니다. 개념이 어렵진 않아. 하지만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 이게 한번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석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그거를 정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선생님이 앞쪽 할 때는 선생님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앞쪽 시간표를 많이 잡았지. 뒤를 별로 안 잡았지. 그러지? 앞쪽에 대한 개념이 어려워. 결석하면 안 돼. 그 조합, 특히 조합. 그 다음에 곱셈 정리할 때는 거기 새로운 개념이 어렵단 말이야. 뒤에 통계는 그렇잖아요. 통계는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통계 끌어올리는 시간이 안 걸려요. 짧게 잡은 거야. 자, 이거 봅시다. 현재 문제는 얘가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에 있는 빨간 라인을 안 거쳐서 갈 거야. 덜 그렸네. 빨간 라인을 거치지 않고 갈 거야. 근데 빨간 라인을 거쳐서 가는 경우와 빨간 라인을 거쳐서 가는 경우에 대한 생각을 하면 거쳐서 가는 경우가 더 쉬울 거라는 거지. 이게 빨간 라인을 거쳐서 가는 경우를 전체에서 뺄 거다 이거지. 전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전체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A A A B B B C C C 전체는 그래서 9팩 3팩 3팩 3팩입니다. 맞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데 그러면 A에서 B로 한번 가볼게요. 빨간 라인을 거쳤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본 거야. 그러면 A에서 출발을 하다 보면 처음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디냐면 처음으로 올라가는 길은 자, 빨간 라인 중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겠네. 이렇게 오는 경우 있어 없어? 있겠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오는 경우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처음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 다시 말해서 요 4개의 지점 중에 한 지점을 거쳐서 갔을 거라고. 됐니? 다시 한번 가볼게. 그러면 내가 이 지점을 거쳐서 갈 거야. 자, 이 지점으로 올라오는 방법은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고 다시 이 지점에서 갑니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랑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 지점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경우와 여기서 오는 경우가 또 발생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오는 경우와 이렇게 오는 경우는 이 지점만 하면 되겠네. 여기 할 필요 없이 여기만 생각한다면 이 점만 하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경우를 하면 되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 지점으로 오는 방법은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는 경우가 있겠네. 그럼 아까 이 지점을 아까 이쪽 절반 뺐고 요거 절반 뺐지. 절반은 아니지만 그러지? 다시 말해서 이 지점을 안 하고 이 지점을 하면 이 지점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을 하면 여기를 안 해도 돼. 됐니?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이 지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지점은 어디서 와?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겠네. 이 지점은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겠지. 그러면 이 지점을 하면 이 지점 오는 것은 이쪽으로 올 거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올 거니까 이 지점을 할 거면 이 지점은 안 해도 되겠네. 이 지점을 하면 여기서 오는 것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럼 이 지점 안 하고 이 지점 안 하고 그럼 이 지점하고 이 지점 두 군데인데 자, 이 지점에서는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 자, 이 지점은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요 놈이네요. 요 놈. 이 놈은 겹치겠지. 뭔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2 문자로 쓸까?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놓으면 우리는 이제는 A, P,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A, Q, B로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어. A, P, Q, B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자, 다시 A, P, B는 A, P, B는 Q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러면 P를 거쳤다 안 거쳤다? 모르지 않나가 아니라 P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안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A, Q, B는 P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안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에 A, P, Q, B가 있고 여기에 A, P, Q, B가 있다는 소리는 얘를 두 번 썼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얘도 1번, 2번, 3번을 1번에서 2번 더해서 3번을 빼겠다 이 말이고 얘를 전체에서 빼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런 류의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이런 것은 한 번씩 해보고 치는 경우를 겹치지 않는 경우를 빨리 셀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너희들도 계속 해봐야 돼. 지점을 찍어가지고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봐야 조금 더 정돈된 풀이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